안녕하세요. 이대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50분이고 제주 함덕 해수욕장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입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은 이대치 연구소 직영주가 고안한 심리극 모델로서 데이트넷 외상해결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외상해결 모델을 여러 번 직영주식 심리극에 적용해보면서 이야기 중심의 조금 독특한 모델로 구축해보았습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은 주인공의 특정 이야기를 연극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 재현해보고 이야기를 다시 쓰듯이 수정해보는 방법입니다. 데이트넷 외상해결 모델은 주로 외상 환자와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극 모델입니다. 외상적 사건에 대한 워밍업 단계, 집단과 함께하는 행위와 단계, 교정적 경험 제공 단계, 과거와 현재의 분리 단계, 새로운 이야기 창조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외상적 사건에 대한 워밍업 단계는 주인공이 외상 경험을 다시 떠올려보고 집단에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주인공과 집단이 특정 사건에 접근하는 단계입니다. 집단과 함께하는 행위와 단계는 주인공의 특정 사건을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교정적 경험 제공 단계는 이미 행위와 단계를 통해 교정적인 작업을 시행하면서 주인공이 원하는 장면을 다시 만들게 하는 단계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분리 단계는 심리극을 통해 구축된 주인공의 현재 행동을 과거의 외상적 상처와 연결해보고 분석해보는 단계입니다. 사실상 심리극 진행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창조 단계는 외상 자체를 새로운 의미로 삶에 통합시키는 단계로서 이것은 심리극이 끝난 뒤 주인공의 삶에서 계속 시도하고 시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고안한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은 주인공 선정, 장면 설정, 장면 재현, 수정 재현, 마무리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각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선정 단계는 심리극 주인공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주인공은 이 단계에서 스토리텔러, 즉 화자 겸 작가가 되어 자신의 기억에 기반한 특정 장면을 설명합니다. 진행자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서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두 번째, 장면 설정 단계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극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주인공은 진행자와 함께 논의하면서 등장인물 선택, 인물관계 설정, 재현하게 될 이야기 내용, 심리극의 시작과 끝 등을 정합니다. 주인공은 이 단계에서 작가 겸 연출가가 되어 전반적인 장면을 설정합니다. 진행자는 주인공의 원활한 장면 설정을 돕습니다. 세 번째, 장면 재현 단계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재현하는 단계입니다. 등장인물을 맡은 보조자들이 역할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인공과 진행자의 공동 연출을 통해 여러 번 특정 장면을 재현합니다. 이때 주인공은 연출가 겸 관객의 역할을 맡습니다. 진행자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잘 옮길 수 있도록 도우면서 주인공이 장면 재현을 부담스러워하는지 살핍니다. 특히 PTSD 치료 중인 내담자의 경우 장면 재현을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수정 재현 단계는 장면 재현 단계에서 안정화된 재현 장면을 부분적으로 수정해보는 단계입니다. 재현 장면의 특정 부분을 선택해 이야기의 일부를 수정해볼 수도 있고 캐릭터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 단계에서 재현 장면을 지켜보거나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직접 배우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는 다양한 수정 재현 장면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안전한 극 진행을 위해 연출자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무리 단계는 심리극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최종적으로 주인공이 원하는 마무리 장면을 정하고 주인공이 마무리 장면 속 한 인물을 맡아 연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진행된 심리극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리합니다. 이때 주인공이 원하거나 관객이나 보조자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행자 판단에 따라서 주인공과 논의하여 좀 더 극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 재현의 단계는 참가자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볼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진행자의 독특한 진행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는 주인공의 위임을 받아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연출가가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인공과 관객들의 안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는 가급적 주인공 스스로 혹은 관객 스스로 수정재현 장면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수정재현 장면을 미리 구상해두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모델은 잉여 현실과 행위 충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자는 주인공의 욕구를 잘 파악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심리극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트 내 외상 해결 모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상 해결 모델에서 워밍업 단계는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의 주인공 선정과 장면 설정 단계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외상 해결 모델의 행위화 단계는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의 장면 재현 단계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다음 외상 해결 모델의 교정적 경험 제공 단계, 과거와 현재의 분리, 새로운 이야기 창조 단계는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의 수정 재현, 마무리 단계와 비슷해 보입니다.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과 소재입니다. 데이트 내 외상 해결 모델은 치료받고 있는 환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주인공이 경험한 외상 사건을 소재로 교정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직영주의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이 다루고 싶은 과거 특정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이야기를 수정해보거나 변형해보거나 보완해보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제시된 이야기를 토대로 연기해보는 것입니다. 교정적 경험도 포함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거 특정 이야기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과거로 올라가 예방적인 행위를 시도할 수도 있고 과거 특정 이야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후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면서 주인공이 제시한 이야기를 다시 연기해 보면서 다시 써볼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을 사이코 드라마 커브에 맞춰 본다면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의 주인공 선정부터 장면 재현 사이가 사이코 드라마 커브의 웜업 단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의 장면 재현과 수정 재현은 사이코 드라마 커브의 본극 단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의 수정 재현부터 마무리는 사이코 드라마 커브의 통합 단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에서 반드시 주인공이 배우로 연기하지 않아도 주인공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주인공은 심리극의 주인공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의 참가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의미 있는 긍정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모을 경우 사회극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사회기술 훈련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의 사례로 제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 2개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잉여 현실, 행위 충족, 이야기 조작, 싱거운 심리극이고 다른 하나는 에라넌 심리극, 이야기 조작입니다. 두 영상을 통해 이야기 다시 쓰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은 심리극을 공부하시는 분에게 잉여 현실과 행위 충족의 원리를 이해하고 연습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심리극 주인공을 경험하고 싶은 분에게 안전한 심리극 경험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을 고안하게 된 계기는 몇 년 전 상처꽃 울릉도 1974라는 연극을 보고 나서 배우의 심리적 문제를 생각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을 주제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보고 나서 고문 가해자 역할을 맡은 배우도 고문 피해자 역할을 맡은 배우도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강한 심리적 여운이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 연극을 서사치유 연극이라고 홍보했습니다만 저는 배우들에게 가혹한 연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극을 통해 배우들이 공연을 마치고 다시 본연의 자신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의식이나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배우들을 만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 PTSD 진단을 받은 입원 환자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데이트 내 외상 해결 모델을 안전하게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연이나 촬영을 모두 마무리하고 연기에 몰입했던 배우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을 적용한 안전한 심리 회복 이벤트를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용해 보고 보완해 가면서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을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